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BP의 이정우 에디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꽃 구경 가기 좋은 미술관 3곳 추천입니다. 아, 일거양득. 네. 꽃도 보고 그림도 보고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걸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네, 전시를 정말 자주 보러 다니는데 요새 미술관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다들 꽃 구경을 가셔가지고 아, 주말에도 한적하더라고요, 미술관이. 벚꽃 탓에 졌구나. 네, 요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시도 보고 꽃 구경도 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국내 미술관 3곳 추천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해온 곳은 뮤지엄산 수풍석 뮤지엄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고요. 3곳 다 봄을 만끽하기 너무 좋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미술관 소개와 더불어서 지금 어떤 전시 진행 중인지 소개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봄나들이 놓치신 분들 전시 볼 겸 같이 다녀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좋은 시기예요. 꽃이 살짝 지금 꽃비가 내리는 걸 봐서 네. 조만간 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서 남아있는 꽃과 함께 작품까지 즐긴다. 첫 번째 미술관 어딘가요? 첫 번째 미술관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산입니다. 아, 저의 최애 뮤지엄. 저도 정말 좋아하는 곳입니다. 진짜 좋아하는 곳이에요. 네, 이 뮤지엄산의 슬로건이 또 있는데요. 소통을 위한 단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멋있다. 그쵸. 네. 그리고 뮤지엄산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이 뮤지엄산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에 둘러싸여 있는 맞아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온전히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계절이 변화할 때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또 이곳에서 고스란히 만나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전시만 보러 가기보다도 봄에는 꽃 구경 겸 전시 보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겸 전시 보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뮤지엄산의 중요한 특징이 강원도 산속에 네. 위치해 있다 보니까 시즌이 서울보다 조금 느리다라는 거예요. 아직 꽃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난 월요일에 다녀왔었는데 아직 그곳은 봄이 안 찾아왔더라고요. 서울은 이제 조금은 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큐레이터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 벚꽃이 피고 한 3, 4주 정도 시간이 지나야 뮤지엄산에도 벚꽃이 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놀이 시즌 이번에 놓치신 분들 계시면은 뮤지엄산에서 봄을 좀 만끽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4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가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운 전시를 열면서 좀 새롭게 심은 꽃들도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볼거리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전 찬성입니다. 이 꽃의 끝을 잡고 뮤지엄산 하면 사실 건축으로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 건축물 자체도 작품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안도다다오가 건축을 했는데요. 이 안도다다오의 건축 모토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모든 공간에서 이 자연 환경을 느낄 수 있게 설계를 해두었는데요. 처음에 미술관 입구 웰컴 센터에서 티켓을 발권하고 나면 전시장에 가기 위해서 긴 산책로를 따라서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책로가 크게 3개의 테마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산책로에 진입을 하면 양옆으로 아주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플라워 가든인데요. 희귀한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어서 이 식물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만발하는 꽃의 종류가 또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꽃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 진입하면서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잔디밭에는 대형 조각 작품이 있고요. 왼쪽 잔디밭에는 안도다다오가 이 뮤지엄산 개관 1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 지은 빛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들이 이 자연 환경과 함께 있고 또 잔디 너머로 보이는 산의 풍경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산책로를 따라서 걸어 들어가게 되면 무성한 사시나무 숲이 펼쳐지는데요. 이 사시나무 숲 곳곳에서 음악이 또 흘러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쭉 걸어가다 보면 워터가든이 나와요. 제일 좋아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공간인데요. 이 안도다다오에 많은 건축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이 검은 조각돌 위로 얇게 깔려서 물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공 연못 같은 모습을 자아내는데요. 이 인공 연못이 미술관을 삥 둘러싸고 있어요. 계속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이 인공 연못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미술관이 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운치 있는 풍경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워터가든에도 뮤지엄산의 시그니처 같은 빨간색 대형 조각 작품이 네. 있어서 포토존으로도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하시고요. 대형 집게발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약간 랍스터 네. 발 같은 조각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미술관으로 진입하는 이 산책로를 걷는 내내 자연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작품들도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서 장관의 연속을 좀 경험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내부로 들어가도 자연을 계속 만끽할 수 있는데요. 안도 다다오가 앞서 말했듯이 자연과 함께하는 건축을 추구하기 때문에 곳곳에 큰 창문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통창은 물론이고요. 세로로 길게 난 창이나 가로로 길게 난 창 등 독특한 형태의 창을 통해서 빛과 자연을 미술관 곳곳에서 경험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미술관 작품을 다 보고 밖으로 나오면 스톤 가든이 또 펼쳐지는데요. 여기서는 신라의 고분을 모티브로 한 9개의 스톤 마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꽃이나 나무로 한 조경은 많기는 한데 돌만으로 꾸며둔 조경은 쉽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스톤 마운드 뒤편으로 보이는 산의 풍경도 굉장히 멋지게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이 스톤 가든에는 별도로 예매하면 제임스 터렐 전용관과 명상관까지 함께 즐겨볼 수 있는데요. 이 공간들도 마찬가지로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창들이 나 있고 아예 유리창 없이 뚫려 있는 공간도 있고 자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로 가득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미술관 안을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뭔가 네. 굉장히 엄숙하면서 아, 하지만 자연의 그 자연광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참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꽃 구경 말고도 미술관에 갔으니까 네. 작품을 봐야죠. 어떤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고 론디논의 개인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뮤지엄사는 한 번 전시를 진행하면 굉장히 오래 진행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개관 10주년 기념 안도다다오 회고전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 4월 6일에 새로운 전시를 개관했습니다. 우고 론디논의 개인전이에요. 사실 우고 론디논에는 이름이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1964년생의 스웨덴 출신 현대미술 작가입니다. 국내 대중한테 알려지게 된 작업은 사막에서 선보인 공공미술 작품인 세븐 매직 마운틴스인데요. BTS의 RM이 이 작품 앞에서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33개의 큰 바위들이 작게는 4개, 많게는 6개까지 층을 쌓아서 놓여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돌들은 각각 형형색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흰색과 은색으로 다양한데요. 이 돌의 모습이 삭막한 사막의 풍경과 대비되어서 매우 화려하게 눈에 띄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고론디논에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막과 도시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작품이 놓인 입지를 보면 그 의미가 극대화됩니다. 작품은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사막에 있는데요. 이 사막을 지나서 라스베이거스 풍경을 마주하면 상당히 이질적인 걸 느낄 수 있다라고 해요. 완전한 자연 그 자체를 경험하고 이후에 완전한 도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질적인 경험 전에 이 작품을 배치를 해서 자연과 도심을 좀 위트 있게 중첩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고론디논에는 이처럼 자연에서 가져온 요소를 예술품으로 가공을 해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통찰을 좀 과감하게 보여주는 예술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주목할 만한 건 색깔 자체도 과감하지만 규모도 상당히 과감하다라는 겁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도 거대한 석회암 바위들을 옮겨다 와서 작업을 한 거고요. 제작만 4년, 제작 비용만 2억 원 가량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스케일을 작품으로 제시해서 새롭게 보게 만드는 게 우고론디논의 특징이고요. 뮤지엄산도 마찬가지로 자연과 맞닿은
작품은 네. 건축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가와 예술가의 작품 세계가 어우러지는 순간을 볼 수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 만드는데 4년이나 걸렸군요. 네. 그 이정우 에디터가 이 얘기 해주셔서 참 재밌었던 게 최근에 여기 사실 그 RM님이 여기서 사진 찍은 이후로 네. 한국인 관광객 필수 코스잖아요. 최근에 아는 사람 인스타에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어머. 이 옆에서 사진 찍은 거 규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 색동돌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색동돌 요거 예쁘게 보고 지나가는데 전시 감상의 포인트를 정리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 전시 제목이 번투샤인인데요. 이건 존 지오르노의 시에서 따온 문구라고 합니다. You got to burn to shine, 즉 빛나기 위해 타오르라 라는 시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 이 우고 론디노네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빛나기 위해 타오른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일찍이 동양에서 있었다라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이게 불교의 격언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우고 론디노네가 이렇게 다 태워서 재가 되고 나면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걸음이 된다라고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환이 그 자연의 순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연을 모티프로 뭐 해라든지 달 혹은 뭐 무지개, 돌, 흙 같은 것을 모티프로 작품을 제작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그 거대한 자연의 순리 자체를 작품으로 끌고 온 거예요. 이것은 전시가 진행되는 뮤지엄산과도 동일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뮤지엄산도 변화하는 계절의 모습 그리고 이에 따라서 피고 지는 자연의 순리 같은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 뭐 꽃구경하기 좋은 미술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대자연을 감상하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전시의 핵심 주제 이 변화하는 자연의 순리와 미술관의 모토와도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는 게 흥미로운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시의 제목인 번투샤인과 동명의 작품이 이번 전시에서 선보여지는데 이 작품을 좀 눈여겨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상 작품이고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순환의 순간을 격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시의 핵심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저도 보고 왔는데 우고 론디노네 작품 스케일이 다 상당히 커요. 이번에도 돌을 활용한 작품들도 있고 한데 그런 큰 스케일 작품보다 이 영상 작업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고 오시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우고 론디노네 전시는 9월 18일까지 뮤지엄산에서 진행되고 티켓 가격은 23,000원입니다. 봄나들이 가기 좋은 미술관이라고 했는데 그것 이상의 큰 의미를 담고 있었구나. 역시 이정우 에디터가 거기서 끝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뮤지엄 산을 싹 둘러보고 왔는데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할 미술관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수풍석 뮤지엄입니다. 이 수풍석 뮤지엄은 제주를 상징하는 세 가지 자연 요소인 물, 바람, 돌을 테마로 삼은 뮤지엄인데요. 이름부터가 벌써 이미 자연과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미술관하고 다르게 작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헐, 작품이 없어요, 미술관에? 네,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수풍석 뮤지엄은 작품을 감상하는 미술관이 아니라 명상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상 대신 사색을 권하는 자연 박물관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곳의 건축도 그렇고 사색과 명상을 위해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건축은 이타미준이 맡았는데요. 이타미준은 제일 한국인입니다. 한국 이름은 류동룡이고요. 제주도에 류동룡 미술관이 있기도 합니다. 세계 주요 건축상을 잇따라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인데요. 그의 건축 특징은 일관적인 스타일을 굳이 고집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건물이 세워질 자연 환경에 최대한 순응하면서 유연하게 녹아들 수 있는 자연주의 건축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이 수풍석 뮤지엄에서 그의 건축 철학을 온전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수뮤지엄, 풍뮤지엄, 성뮤지엄인데요. 각각 물, 바람, 돌을 테마로 최적화된 건축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마주할 곳은 수뮤지엄인데요. 건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건물의 천장이 뚫려 있습니다. 와,
동그랗게 뚫린 천장에서 파란 하늘 그리고 구름 등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바닥에는 얕은 인공 연못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뮤지엄산과 비슷하게 검은 조각돌이 깔려 있고요. 그 위로 물이 얕게 고여 있는데 그 수면에 하늘이 반사돼서 비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관객은 푸르른 하늘을 이곳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붉은 노을을 볼 네. 수도 있습니다. 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을 고스란히 이 공간이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처럼 수뮤지엄에서는 태양, 하늘, 물로 이뤄진 대자연의 움직임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안에서 고요한 명상과 사색을 즐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자체가 저 공간 안에 들어가면 하나의 오브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풍뮤지엄인데요. 풍뮤지엄은 언뜻 밖에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주택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로로 매우 긴 직육면체 형태를 하고 있고요. 가까이 가서 보면 겉면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나무의 틈이 일정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공간 안에서는 바람의 촉감뿐만이 아니라 그 바람의 소리까지도 온전히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뻥 뚫려 있다 보니까 이 긴 복도를 걷거나 혹은 공간 안에 놓여 있는 돌 오브제에 앉아서 명상하듯이 자연을 감상할 수 있어요. 와, 진짜 좋겠다. 네, 너무 좋은 공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뮤지엄인데 이 성뮤지엄에서는 풍화된 철판 그리고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연은 멀리 보이는 삼방산인데요. 이 철판 공간 안에 들어가면 중간에 정사각형으로 된 창문이 있는데 이 틈으로 보이는 삼방산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이 공간 안에서 노을을 바라보거나 혹은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흐르는 시간을 감각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풍석 뮤지엄은 다른 미술관하고 다르게 작품은 없지만 모든 이 뮤지엄 공간에서 자연이 가진 특징을 작품처럼 좀 극대화시켜서 명상의 경험을 이끌어내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급히 반성하겠습니다. 뮤지엄에 작품이 없다고 손은 누가 키우지? 그런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충분히 그 자체로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곳에 갈 때 팁을 하나 주신다고요? 이곳에 갈 때는 예약을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시면 입장이 불가합니다. 현장 발권은 안 된다? 네, 시간대마다 20명의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예약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주도 방문하실 일정이 있으시다면 비수기에는 한 달, 성수기에는 2달 전에 예약을 하셔야 2달 전에요? 네, 그래야 원하는 시간대에 감상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풍석 뮤지엄은 비오토피아라고 하는 주택 단지 내에 지어진 공간인데요. 사유지를 개방한 곳이기 때문에 차로는 진입이 어렵고 뮤지엄 근처의 만남의 장소에서 셔틀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 특이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유지다 보니까 만남의 장소에서도 조용히 해야 되고 뮤지엄 자체도 명상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시장으로 향할 때부터 나올 때까지 정숙하게 감상을 하셔야 됩니다. 티켓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성인 3만 원, 초등학생은 15,000원, 그리고 초등학생 미만 어린이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아, 그렇군요. 취지를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 미술관으로 가볼까요? 네, 마지막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입니다. 1986년에 88 올림픽을 기념해서 개관이 됐고요. 당시에 백남준 작가가 이 과천관의 개관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또 이곳에 전시하면서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금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이 작품이 전시 중이고요. 과천관은 다른 국립현대미술관하고 다른 조금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과천 서울대공원 그리고 서울랜드와 함께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 한 번쯤 가본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주요 이동수단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 열차. 아, 이거 좋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네. 타고 가면.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리프트인데요. 미술관을 갈 때도 마찬가지로 코끼리 열차나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셔틀버스도 있기는 한데 조금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코끼리 열차와 리프트 탑승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름이나 겨울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긴 하나 봄, 가을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최고. 네, 올라가면서 공원의 자연을 한껏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리프트를 타고 이동할 경우에는 코끼리 열차보다
조금 속도는 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과천의 서울대공원에 있는 거대한 호수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과천관에 방문하게 되면 미술관 문 닫는 시간에 맞춰서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는데 오. 이때 노을이 지는 풍경을 호수 위에서 감상하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네. 올라갈 때 리프트 타면 시원하고 꽃이 잘 보여요까지 생각했는데 네. 노을까지 생각한다. 자, 가보면 어떤 전시를 볼 수 있나요? 지금은 상설전 3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중에 추상화 작품과 사진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상설전으로 진행되는 옥상의 설치미술 전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하지만 오늘 꽃구경하기 좋은 미술관을 소개하는 만큼 국현미 과천관의 저력을 보여주는 장소를 소개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야외에 있는 조각공원인데요. 이곳은 33,000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으로 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우환 작가뿐만이 아니라 곽인식 작가, 조나단 브로프스키 그리고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조각 작품까지도 만나볼 수 있어요. 총 85점의 조각 작품이 전시 중이고요. 이 작품들은 미술관을 둘러싸면서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술관 앞쪽에 작은 호수에서도 볼 수 있고 미술관 로비로 진입하는 곳곳에서도 또 이 조각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이 조각공원은 청계산 그리고 관악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경치도 상당히 아름다운데요. 꼭 한번 과천관에 가셔서 이 아름다운 조각 작품들과 산의 풍경 그리고 경치를 감상하고 오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티켓 가격은 전시별로 2,000원이고요. 조각공원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네, 저는 바로 김밥을 쌀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연구소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